네, 안녕하세요. 2021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의 날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주식 대형주들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이례 없는 이제 폭등이었죠. 이 현대차는 뭐 애플카와 뭔가 제휴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에 맞물려서 현대차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다 빠졌습니다. 그럼 현대차부터 한번 간단히 볼게요. 예. 일봉, 주봉, 월봉이죠. 현대차가 완전 질주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긴 수렴 구간이거든요. 이제 긴 수렴 구간에서 여기서 잠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대체로 이럴 경우 이제 이 공간을 채워야 되겠죠, 이 공간.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옆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밀다가 이렇게 뭐 다시 가면은 차트가 이쁘죠. 일봉상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좀 이 옆부분을 이렇게 채우면서 이렇게 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물론 뭐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현대차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거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시총이 큰 주식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는 안 맞지만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뭐 현대차라고 이렇게 급등하지 말란 법은 없죠. 근데 좀 확률은 조금 희박하긴 합니다. 이렇게 가기에는 좀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다면은 지금 종합지수가 3,150 정도 왔는데, 3,500은 그냥 500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요. 예. 그렇게까지 단박에 갈까요? 저는 이제 요번 고점을 한 3,200 정도 봤는데, 3,200을 오늘 거의 갔다가 이제 빠졌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맥시멈은 다 왔어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어, 3월 15일부터 무슨 날이죠? 예,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죠. 공매도를 허용하면 이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거는 이제 수급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예상하는 게 2월 15일쯤에 이제 만약에 물량이 빠진다면 이때부터 빠질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3월 15일로 픽스가 되면 그 전 한 달 전쯤에 미리 이제 빠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2월 중순부터는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설득력을 얻는 건 뭐냐면 이 조정이 오기 전에 뭐 기울기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세어보자.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 차트가 지금 이 구간을 가려고 그죠. 이 구간. 네. 그래서 모르죠. 4,000포인트를 또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지수가 그냥 뭐 마음대로 뭐 찍는 거니까 과매수,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 나온다면 4,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죠. 네, 4,000포인트 가란 법이 있습니까? 네. 이 과열 구간이 나온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제 퀘스찬이죠, 퀘스찬. 모르죠.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시그널들은 아니에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뭐 개별 잡주처럼 막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는 뭔가 끝을 알리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들 긴장을 해야죠. 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오른 만큼 떨어진다.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한번 봤고요.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볼까 했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어차피 봐봤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지금.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한바탕 해먹기 위해서 이런 주식을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모양이 나오나 한번 지켜보죠. 예, 다음 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채웠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뭐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현대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진 NLD를 볼게요. 2차 전지 이제 뭐 납품하고 그런 회사인데 차트가 좀 좋아지고 있고 뭔가 좀 꿈틀거려요, 계속. 예, 오늘도 많이 빠졌지만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고를 팠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한번 줬다가 다시 갔다가 또 이렇게 꼬꾸라졌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가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죠? 지금 시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주봉을 봐도 그렇고요. 월봉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봉은 좀 지저분해도 주봉을 보시면 그냥 이제 단순하게만 해서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좀 더 가겠죠. 예. 뭐 여기를 채우고선 이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손절을 잘하고 그런 단타에 강하신 분은 이 구간을 먹어도 되겠지. 이 구간을 갈 것 같다면. 근데 뭐 이게 또 바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진 NRD를 한번 봤습니다. 네, 현대위아도 오늘 좀 잘 갔네요. 네, 차트만 한번 보죠. 뭐 이런 주식들이 좀 잘 가서 한번 쭉 보는 겁니다. 괜찮죠? 아주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대를 주려고 장봉으로 나왔다가 밀고 채우고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바로 꺾어지진 않고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죠. 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함께 좀 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예,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주봉 봐도 주봉 봐도 길게 하나 세웠네요. 그냥 월봉을 봐도 역시 이 장기 이평선을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백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백을 바로 하지는 않겠죠.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있겠죠. 더 올렸다가 이제 꼬리 달면서 빠지든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현대위아는. 예. 그래서 한번 뭐 요번 달 조금 상승을 좀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위아였습니다. 네, 유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가 같죠. 예. 이제 기사를 하나 보면요. 유인텍이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현대차, 수소, 전기차, 커퍼시터 100% 공급, 애플 협약 소식에 강세. 뭐 커패시터를 100% 공급한답니다. 네, 뭐 이렇게 전기차와 수소차의 커패시터 물량 100%를 공급, 현대차와 애플 협약 소식에 직수혜주로 뽑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인텍도 역시 이 현대차 애플 협약 거기에 따라서 이제 된 거죠. 예. 이게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를 이제 커패시터라고 한대요. 콘덴서. 예, 콘덴서가 뭐 이제 다 들어가죠. 예, 요겁니다. 유인텍은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유인텍이었습니다. 차트도 한번 맞아볼까요? 예, 차트가 어떨까요? 예, 일봉, 주봉, 월봉이죠. 위로 좀 더 가겠죠? 예, 위로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이 슈팅 구간이 더 가서 이제 이 가격을 한번 도전할 것 같네요. 그죠? 이 가격 한번 뚫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한번 좀 두고 봅시다. 예, 유인텍은 상승 여력은 있죠. 근데 이게 점으로 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월요일 날 살 수 있는 네, 유인텍은 뭐 괜찮네요. 예, 일단 유인텍이었습니다. 네, IMBC가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네요. 예, 아주 좋게
뭐 이렇게 쭉 수급이 계속 들어왔네요. 아무래도 OTT 회사니까 좀 요즘에 이런 회사들 좀 괜찮죠.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아, 이거 야,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렸어요. 뭐이 가격대를 봤을 때는 뭐 한 3천, 2,500원? 네,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렸어. 거의 끝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봉을 봐도 그렇고, 월봉을 봐도 그렇고, 잘 쌓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월요일 날 좀 상승을 한다면 조정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상승을 하면 좀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죠. 네, 지금은 좀 과열 구간에 월요일 날이면 좀 과열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OTT 업체인 이제 IMBC가 이렇게 시세를 계속 받았네요. 예, 하여튼 뭐 괜찮네요.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마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이제 애플카, 현대차 공동 개발 소식에 이제 상한가 갔죠. DSRC 칩 납품 두각입니다. 이 하이패스에 사용되는 DSRC 칩을 현대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을, 자율주행을 위한 V2K 통신 모뎀 솔루션도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라닉스가 오늘 현대차 영향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마저 차트까지 한번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아, 예. 상승 여력이 좀 남긴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정도 더 남긴 남았는데 이걸 보고 좀 들어가긴 뭐하죠. 예. 하여튼 한 가면은 뭐 한 이 봉기를 봤을 때 한 이만큼 정도 가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한 상 정도 남았다고 제 생각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상. 라닉스였습니다. 모트렉스 역시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이제 또 빠졌습니다. 예. 일봉, 주봉, 월봉이죠. 모트렉스도 대표적인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인데 조금 약했네요. 예, 약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이 긴 박스권에서 좀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돌파를 했다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좀 애매한 시점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2차 상승을 해주면 좋죠. 예. 근데 과연 할지 안 할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것도 현대차 관련돼서 좀 시세를 예, 준 것 같습니다. 예, 모트렉스였습니다. 네, 오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좀 줬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던 에이스테크가 좀 시세를 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죠. 어떻게 됐나.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예, 보시면 이런데 올려놨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제 지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차트죠. 예, 주봉을 봐도 역시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지 모양 올려놨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던 주식이 한번 이렇게 해서 우회로 돌고 있으니까요. 예, 에이드칩스, 에이스테크야, 에이스테크. 괜찮습니다. 일봉을 봐도 역시 괜찮죠. 예, 이 흐름에서 상승이 나왔죠. 월요일 좀 모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평소 거래량보다 많이 나왔어요. 에이스테크는 월요일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뭐 눌렀다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예, 에이스테크였습니다. 오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중에서 이제 웰크론 한택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뭔가 좋은 호재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상한가를 가지 않았네요. 종가에 깨졌네요, 상한가가. 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좀 애매한 시점이긴 하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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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인데, 이럴 경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좀 빠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방향성 자체는 뭐, 어쨌든,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웰코론 한택도 우상향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근데 월요일은 좀 빠질 확률이 있겠죠. 예. 웰크론 한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를 준 그런 또 현대자동차, 애플카 그 합작 관련된 그런 좀 상승했던 주식들을 좀 제가 봐오던 주식 중에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용한 조용한 새벽의 침투, 네, 조용한 새벽의 침투, 조세침, 네, 이러한 지금 작전을 하고 있죠, 작전.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작전이라고 그냥 말을 붙인 거죠. 어쨌든 조용히 있다 먹고 나가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조용한 새벽에 예?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의 침투, 조용한 새벽의 침투에 대한 작전인데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풍물산이 있습니다. 원풍물산은 제가 이제 얘기한 주식 중에 제일 못 간 주식이기도 한데 변화는 일어났어요, 지금. 네, 한번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월봉은 그렇고요. 주봉 역시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도지가 두 개 달렸는데, 위치적으로도 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일봉도 한번 볼까요? 네, 일봉을 보시면, 어쨌든 이 쌍바닥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뭔가 방향성을 이렇게 잡던가 아니면 여기서 뭐 도지나 뭐 이런 걸로 끝낼 수 있겠죠. 여기를 채우던가 아니면 올리던가. 예,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로 턴을 하고 있죠. 예. 길게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풍물산은 이제 5월 달에 신설 법인을 만들었죠. LED 관련돼서. 그래서 작년 5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뭔가 좀 발표를 하지 않겠나. 이런 거죠. 아무래도 대표이사가 이제 자기 명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뭐, 딴 주머니 채려고 그런 건 아닐 테고. 분명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의한 모멘텀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멘텀을 이제 모멘텀에 의해서 시세를 주겠죠. 예, 원풍물산은 그래서 기다리는 걸 뿐입니다. 예, 원풍물산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래 ING가 있죠. 원미대. 예, 원미대에서 이제 미래 ING인데 한번 오늘 좀 빠졌죠. 어제 많이 상승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특히 주봉이 이제 안정적으로 상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뭔가 흐름을 가지고 있죠. 뭐 이거를 조만간 뚫으면은 좀 위로다가 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일봉을 보시면요. 일봉을 보시면 일봉 역시도 굉장히 지금 정교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구간을 채운 거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뭐 여기서 움직이거나 이것도 역시 이렇게 상승하겠죠. 예.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중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리고 이런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예. 이 거래량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역시도 신사업에 대한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게 뭐 있는 건데 여러분은 미래 ING의 목표가를 얼마로 보시죠? 저는 이거 이제 그때 되겠지만 355에 들어갔죠. 355에 들어갔. 355에 들어갔는데 이 주가가 지금 이 가격대 400원대, 그러니까 400, 뭐 430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450원.
이 가격대에서 일정 기간 좀 움직여 준다면,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한 일주일이든 2주 정도만 뭐 왔다 갔다 해준다면, 그 다음에 뭔가 재료가 나온다면, 1, 2주 후에 재료가 나온다면, 차트가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다가 이제 이렇게 가겠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구간이 좀 나와준다면요. 이, 이 주식의 목표가가 지폐를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지폐. 왜 그러냐면, 이 350이야? 355인가? 35? 네, 제가 355죠. 예. 355에서 1000원을 가려면 조금 버거워요. 버겁죠. 예. 당연히 뭐 가려면 이렇게 해서 또 쉬었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야 되겠죠. 1단, 2단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좀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가격대에서 1000원을 가는 거는 그렇게 버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역시도 좀 이 가격대에서 좀 횡보를 해줬으면,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조금 해주면 더하기 플러스 막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신사업 발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1000원을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뭐 1000원이 간 다음에 얘기할게요. 1000원을 어쨌든 보여줬다가 뭐 다시 900원, 800원 갈 수 있죠. 좀 빠져서.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1000원에. 그러니까 미래 ING 같은 경우는 동전주에서 지폐주가 한번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조만간 올 수 있다.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유보금도 많고 거기다가 신사업까지 해준다면 충분히 1000원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주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에요. 괜찮습니다. 오늘 빠진 게 아주 알맞은 조정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래 ING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미대의 마지막, 지금 조용한 새벽의 침투 작전에서 원품물산, 미래 ING, 대성 엘텍인데, 현재는 미래 ING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대성 엘텍도 수익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는 735죠. 735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735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비싸게 들어가도. 물론 좀 비싸게 들어간 분은 뭐 750 정도 들어갔을 텐데. 735인데, 지금 이 주식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의 상한가면 1460원인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해야 돼요. 뭘 계산하냐면, 만약에 얘네가 이제 1월 11일에 매각을 발표하는데, 장중에 발표할 일일까요? 장 끝나고 발표할까요? 장중에 발표하는 거와 장후에 끝나는 거에 따라서 시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후에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장후에 발표를 하면 장중에 상한가를 갈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러면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은 1690원 정도인가? 제가 계산했을 때 대충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 정도도 가거든요. 이 정도 가게 된다면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이 되겠죠. 화요일 날은 2,000원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상한가 근처 가면 2,000원인데. 그럼 2,000원을 한번 보여주면 여기서 상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쭉 올렸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2,000원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빠지는 거죠. 대성 엘텍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인수회사가 괜찮다면 뭐 그렇게 올렸다가 좀 뺐다가 좋다면 다시 잡아서 올리겠죠. 그죠? 다시 잡아서 올리겠죠. 그런데 인수회사가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면 뭐 이게 고점이 되겠죠, 이게. 그죠? 이게. 그러면 화요일 날 고점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화요일 날. 그런데 만약에 이건 1번이에요, 1번. 잘 기억해둬요. 1번은 화요일 날 고점이 나오는 경우고
만약에 장중에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장중. 장중에 발표한다면, 어, 제 생각에는, 상한가를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한 1,400원이든 1,500원에 끝나겠죠. 대충 요 정도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위로 가든 이렇게 좀 조금 한 2, 3일 정도 하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올릴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잡아서 올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목표가가 만약에 여기서 잘 매집이 1,400원에서 1,500원에 매집이 잘 됐다면 목표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예. 그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은 우량 회사가 좀 인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량 회사가 인수를 해준다는 조건 하에 한번 여기서 좀 흔들다가 이렇게 가면은 2,000원 이상을 가겠죠. 그 대신 단기적으로 매도 시점은 월요일 날 장중 발표될 때 일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만약에 어떤 시스템으로 가던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빨리 파는 사람은 1,700원. 근데 나는 그래도 한번 시세 좀 어느 정도 시세의 끝을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아마 2,000원대에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은 최소한 좀 먹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여기를 못 가고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건 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 또 조용히 다음 주까지는 지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보면,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옛날에도 이 월봉에서 이거를 많이 그려드렸죠. 네, 이런 식의 추세가 있어요. 수렴하는 추세.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런 그 수렴은 좀 독특한 수렴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수렴을 한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대충 줄을 그시면 한 정확하진 않지만 한 1,800원 나오죠. 많이 올라갔네요. 1,80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쯤까지는 대충 오지 않겠냐 이거죠. 1,800원이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1,700원에서 2,000원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좀 좋은 회사가 인수를 한다면 이것까지도 깨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면 좀 기럭지가 좀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이건 되게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수회사가 어딘지는 뭐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학고들이 알게 됐을 때는 이제 판단이 빨라야 되죠. 어떻게 흐를지. 그런데 적정한 차트석의 가격도 한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우선 1차적으로 반이든 3분의 1이든 아니면 뭐 전량 매도를 하든 알아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예, 저는 예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거의 출발점이 거의 보시면은 뭐 7,300원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730원. 그럼 730원에서 1,800원? 1,800원이나 뭐 하여튼 2,000원까지 그렇고 한 이렇게 가도 어쨌든 한 따블은 넘게 먹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매도를 쳐주고 나머지 물량은 좀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도 가능하다 이거죠. 대성 혜택은 어쨌든 다음 주에 뭐 전부를 다 정리하시던 주말쯤까지 아니면 뭐 어쨌든 좀 시세 줘서 일정 가격대 왔을 때 반이든 3분의 1 정리하고 또 나머지는 좀 길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어요. 만약 시세가 좋으면.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다음 주 들어서서 대충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얘기하기 사실은 지금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퀘스천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알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같이 지금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는 추세로 봤을 땐 1,800원인데 그 이상 뭔가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참으셨던 분들은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주식을 소개하고 최소한 저처럼 저 같은 경우 지금 얼추 대충 봐도 한 6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60%. 60%더 난 것 같은데요? 한 70% 났나? 왜 계산이 안 되지? 그러면 이 정도 났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월요일 날 상한가가 간다면 저는 이제 한 따블이 넘기 때문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조금은 정리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끝까지 간다 해서 조금 오래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다른 분들은 뭐 전량 팔든지 그런 건 이제 알아서 자기 다 이제 수익 구간이죠. 최소한 30%에서 제 생각에 저보다 싸게 사신 분은 월요일만 돼도 한 11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11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매도를 치면 다 이득이죠. 자기 이제 100%만큼 먹으십시오. 네. 뭐 제가 하는 방식이 결코 좋은 방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다음 주는 이제 매수를 하는 기간은 아니고 이제 매도를 하면서 뭔가 이제 이 매도의 의미는 뭐죠? 결국 오랫동안 기다렸던 땀과 자신의 그런 마인드에 대한 결국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 농사꾼으로 얘기하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추수. 다음 주에 뭐 단타 친다고 뭐 깔짝깔짝거리는 거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하실 분들은 있는데 제 마인드에서는 어, 매도만 할 겁니다. 우리. 매도. 추수를 하겠죠. 추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애플카와 그러한 자율주행에 대한 시세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 이후에는 이 매각에 대한 내용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 공을 들인 이 매각 작업을 통해서 하는데 한 따블만 올린다는 거는 조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항상 얘기하죠 제가 이 주식의 이 밑에 부분 이 하층 구조에 들어있는 이렇게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옛날에 그렸죠. 그랬을 때 이 하층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제가 차마 말하기 뭐한 이거 네? 참여 연계자, 회사 관계, 또 VIP 네? 이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배를 채워주려면 이 한 더블로는 좀 아쉽지 않아요?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인생에 한 번일 수도 있죠. 예. 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예. 그래서 이거보단 더 크게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죠? 세력주의 상식이에요. 한번 뭐 짱구를 굴려보세요. 얼마에 출발을 했는데 과연 얼마를 먹을까? 그런 거 한번 그 대신 그거를 단기간에 뭔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퍼올린다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퍼올리긴 좀 쉽지 않고 뭔가 굴곡이 있을 거예요. 굴곡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다가 가게 되겠죠. 가도 그러니까 한번 잘 그 시나리오 예? 그 시나리오를 한번 잘 짜보세요. 시나리오. 그리고 제 기준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을 자꾸 뭐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들의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하시고 대성 혜택을 다음 주에 이제 추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만약에 그 재료를 갖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번에 경험한 이 고요한 새벽의 침투 작전 이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저장을 해두시라고. 모르는 분은 노트에다 적어두세요. 이게 어떻게 흐르고 뭐 내 기분은 어땠다 이때 반 50% 올랐을 때 나는 떨렸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해서 솔직하게
나중에 자기가 이 리와인드 다시 리바이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경험이 중요한 게 나는 맨날 15%에서 한 30% 정도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뭐 누구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먹은 거는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고 땡큐 하고 나갔었어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우연히 어떤 좀 이 유튜브에서 그냥 줄긋기는 하고 그냥 이렇게 어설픈 애가 나와서 이 뭔가를 해서 어떻게 재수 좋게 잡아서 한 뭐 750원에 잡았는데 한 따블을 먹었어. 뭐 아니면 한 따블을 더 먹을 수도 있겠죠. 두 따블을 먹든. 예, 근데 아마 한 따블만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좀 시세와 멀어지고 뭔가 어느 정도 시세를 즐겨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팔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부터 나름대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기회가 오면 나는 다시 그러한 느낌으로 그 종목을 공략한다면 다음에도 한 답을 먹거나 두 답을 먹을 종목이 보이겠죠. 그죠?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뭐든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경험이 있는 놈이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경험이 없는 놈은 막말로 고기를 먹으라고 주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경험이 없는 놈은 못 한다는 거죠. 예?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종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꾸 뭐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예? 이 시세, 예? 시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종목을 발굴하고 어떻게 축적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가야죠. 본인에 맞게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주식을 하게 되면 남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설명을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옆에 길을 걷다가도 어디 공원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백신주에 대해서 아줌마인데 옆에 아줌마한테 조깅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줘요. 그럼 뒤따라가면서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주식을 알아. 그럼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 초보자한테.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뉴스 기사 얘기해주고, 뭐 얘기해주고, 뭐 시장이 어떻고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 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설명. 그러면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과정에서 본인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식이 그 주식의 이면도 있고 조작질을 하는 놈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보십시오. 현대자동차가 막 20%까지 막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막 그렇게 폭등하는 거를 볼 줄 알았습니까? 예?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합리적인 뭐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오류가 생긴다. 지금은 거품의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게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죠. 예.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합리적. 아, 리포트를 보니까 실적이 올라간대. 그 사업이 좋아진대. 이런 거에 빠지는 거지. 수급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관련된 뭐 자금을 만들고 뭐 전환사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보이지 않는 요인들을 무시한다는 거지. 이건 다 비합리적이거든. 그래서 자꾸 나보고도 설명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난 제일 짜증나.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주식은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을 다시 트레이닝을 해서 이걸 시세를 연구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니까 그걸 어떻게 최대한 먹을까. 뭐 이러한 그런 뭐 작전도 짜고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뭐 어떻게 됐으니까 해서 합리적인 뭐 요번에 뭐 어떻게 뭐 모양이 봉 모양이 어때서 막 이런 걸 자꾸 설명하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건 내가 보다 보면 차트를 여러 개 봤기 때문에 나 역시도 아 이건 이렇다. 나의 뇌피셜도 들어간단 말이야. 나의 뇌피셜까지 들어가고 그날의 나의 기분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때그때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픽스된 걸로 해서, 아, 요만큼 올라가면 다음엔 또 이렇게 가고, 또 모양이 또 뭐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세모가 되고, 이런 공식을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왜 자기를 유연성 있게 시세에 대응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이러한 공식 속에 놀아나냐 이거지. 이렇게 놀아나는 사람은 합리화의 늪에 빠져서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레버리지 쓰다가 이제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지. 뭐. 골로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살아남는 사람들의 잔치라고 그랬죠. 살아남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들, 저같이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포진하고 있으면 사회 새내기부터 새로 주식 안 하다가 이제 주식가가 올라가니까 들어오려는 이런 초인병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 응? 여기 시장이 한 이만하게 있다고 치자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세력, 뭐 외국인 기관,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은? 어? 이 사람들은 다 총알바지라니까. 아, 자기들의 입장도 모르고 막 그냥 뭔가 이상한 쪽으로 공부하려는 사람이 되게 많아. 총알바지라고, 총알바지. 어?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내 물량을 고가에 사줄 사람들밖에 안 된다고. 내가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 그래서 나도 참 힘들 때가 많다는 거지. 어? 어쩔 때는, 아, 이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건가?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총알바지들이 될 사람들을 내 물건을 고가에 사줄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시장도 그렇게 보지. 이 사람들은 다, 아, 얘네들 잘 꼬셔갖고 들어오게 해서 총알바지, 응? 고가에서 물건을 이렇게 사주는 애들, 어? 이런 애들밖에 안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지. 어? 방향을 자기가 살아왔던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주식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죠. 어?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야 된다. 세력의 입장에서. 올리려는 사람 입장에서. 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놓고도 매일 실수를 해. 내가 봤을 때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 답답한데, 뭐,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뭐, 어디까지 뭐, 똥까지 닦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대성일택에서 먹은 거를 보시면서 이 분위기나 이렇게 먹었던 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듯이 그런 거라고. 네,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미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대성 엘텍은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정도까지면 아마 다 저기 한마디로 추수하고 떠나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예, 떠나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길어지면 잘 참아오셨어요. 대성 엘텍이었습니다. 네, 오르비텍을 갖고 왔죠. 예, 오르비텍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오르비텍은 이제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렇죠? 네, 일봉, 주봉, 월봉인데, 차트가 일봉에서 뭔가 좀 기막히지 않습니까? 예, 차트가 이 굴곡을 팠다가, 그래서 이제 도지를 만들었어요, 도지. 그리고 시간 외에, 4% 정도 상승을 해서 끝났어요. 그죠? 뭔가 나오려고 그러나 봐요. 뭔가 있어. 딱 뭔가 이런 분위기가 뭔가 있지 않아요? 뭔가 있습니다. 오르비텍 월요일날 좀 시세를 줄 거예요. 예. 그냥 이 시세가 이어가서 뭐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뭐 이렇게 못 가고 그냥 한 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채우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상향입니다. 오르비텍 예. 제2의 neptun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한번 찾아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아, 알루코는 근데 이제 이 꼬리들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아, 이 단타는 되게 심한 주식인데요. 그죠? 네, 한번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 보면 괜찮은 그 시그널들이 나와줬어요. 역시 예상대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5일선을 탔죠. 이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지가 나온 것 때문에 제일 좋은 차트는 뭐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어쨌든 알루코는 한번 가면 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에 나오기를 기대해 보자고요. 네. 이거 아니면 다시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거일 확률도 커요. 네.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힘이 모였어요. 네, 알루코였습니다. 네, KPTU죠.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아, 괜찮죠? 근데 일봉변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고를 파서 이렇게 해서 갈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눌렀죠. 예, 또 한 번 눌러서 어떻게 될지 참 희한해요. 차트를 지금 아주 야리끼리하게 굴려요. 예, 그래서 참 예측이 안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차트가 지저분해졌습니다. 뭔가 좀 한번 올려줘야지만, 올려줘야지만 좀 뭔가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KPTU는 뭐 알루코의 상승을 한다면 그거에 의해서 같이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그렇죠? 예. KPTU는 알루코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가보다 시총보다 유가증권이 많죠. 예, 그런 회사입니다. KPTU였습니다. 네, 파워넷은 지금 이 구간을 지금 주봉상에 저기를 못 뚫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상단을 지금 뚫으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상승 구간이 한번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넷은 이렇게 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짱 박혀 있어요. 복합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파워넷이었습니다. 네, 한국 큐빅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월봉상도 이번 달에 한 이 정도는 올려놓겠죠. 그러면 뭐 이런 모양. 그죠? 괜찮죠? 네, 한국 큐빅도 이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예, 잘 버티시다가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큐빅이었습니다. 한국 큐빅도 뭐 현대자동차에 납품한다, 어디 납품한다 말은 많은데 재료가 뭔가 기사화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뭔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큐빅이었습니다. 네, i3 시스템이었습니다. i3 시스템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i3 시스템도 이제 뭔가 이제 이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 여기서 힘을 모으면 이렇게 한번 가겠죠. i3 시스템 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i3 시스템 적외선 센서 회사죠. 한번 지켜보죠. 시세를 못 줬습니다. 계속. 그래서 한번 줄 것 같습니다. i3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시세를 주던 이제 이수화학이 오늘 좀 빠졌어요. 근데 차트 변화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일봉을 봤을 때는 양호한 조정이죠. 5일선 바로 여기 찍기 전이죠. 다음 주에 이제 찍고선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수화학은 양호한 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면 좀 심각해지죠. 예, 이런 경우는 좀 안 발생하면은 상승할 확률이 좀 높겠죠. 예, 근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화학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수화학을 본 다음에 한번 대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창을 한번 보시면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사실은 대창은 이제 주봉도 이격이 좀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일봉을 봤을 때는 5일선이 꺾였죠. 예,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조정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창은 결과적으로 이제 좀 시세를 주긴 줬는데 이 구간을 못 벗어났다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창은 좀 이제 다시 여기서 어디서 힘이 모이면 다시 가겠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대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P 시스템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요거하고 링크 제니식스 한 두 차트만 봅시다.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계속 시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두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이죠. 아, 차트 좋아지고 있죠. 예, 지금 다 살리고 있습니다. 일봉 보면 확연하게 뭔가 이게 나오죠. 예, 그래서 SB 시스템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중에 좀 우량주죠. SP 시스템스였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 예,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고개를 들었죠? 네, 고개를 들었어요. 주봉상도 그렇고 일봉상을 봐도 역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금 틀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죠. 시세를 주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링크 제니시스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주식을 지금 제가 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관련주는 역시 예상대로 빠른 게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거의 수요일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뭔가 계약이 나오는 회사들, 다음 주에 이제 되니까 그런 회사들은 갑자기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던 걸 갑자기 눌렀다가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찾는다면 대박을 찾는 거죠. 뭔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된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반등 없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정리를 어제 최소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정리를 했어야 돼요. 예, 보니까 그렇네요. 오늘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자동차 쪽으로 몰리니까 바이오 쪽은 이제 시세가 좀 꺼졌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어쨌든 다음 주에 뭐 좀 대박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구간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 주식. 만약에 기술 이전이 여기서 계약이 됐다면 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계속 이런 식으로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우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향. 만약에 그런 우상향하는 주가 나타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엄청 상승할 수가 있겠죠. 마치 나이백이나 알테오젠 뭐 이런 주식처럼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주식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부터 조금씩 추수가 가능하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튼 다음 주까지도 조용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밑에 그 종목란에 글을 안 써도 한 500회, 700회는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종목 이름을 쓰면 자꾸 노출이 돼서 어, 지금 굳이 그렇게 뭐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조용히 추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되면은 뭐 그때부터 다시 쓴다던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조용히 차분하게 다음 주까지 좀 잘 지내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그리고 한 분이 입금을 해주셨어요. 예, 이동재 구독자님께서 예, 오늘 입금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부터 다시 활기차게 예, 다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